네, 글로벌 비트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던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증시 특징주와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직 시장이 더 갈 여력이 있다면서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최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는 에버코어 ISI 측에서 어제 6,000포인트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가 5,6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뉴욕 증시에서는 투심이 되살아나는 분위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렇게 각각 0.9%, 0.7%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메가캡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연출되는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선은 1.3% 강세를 나타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2%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막판의 상승분의 일부 반납했는데요. 마감을 1시간 앞두고 CNBC에서 올라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런칭했던 후불 결제 서비스죠. 애플페이 레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펌에 BNPL을 도입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소식이 애플이 건드리는 핀테크 서비스 혹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인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막판에 반영이 되면서 애플의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2% 가까이 오름세 21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가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호실적과 함께 1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해준 영향이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늘어난 시총 규모만 하더라도 1,850억 달러입니다. 맥도날드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은 건데요. 그러면서 올해 젯바운드의 인기에 힘입어 50% 넘게 급등했던 일라이릴리를 누르고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브로드컴이 잘 나가다 보니까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를 빼고 브로드컴을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YTD 수익률을 비교하더라도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27% 하락했던 반면 브로드컴은 60% 넘게 오르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이 감정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FOMO를 일으키는 종목에 브로드컴은 포함이 되지만 테슬라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추종 기술주 ETF죠. XLK의 리밸런싱이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XLK ETF의 대표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쪽에 보시다시피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로 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갑자기 5%로 확 낮아집니다. 이렇게 XLK의 비중에 세 종목이 이렇게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XLK가 상위 두 종목의 비중만을 높게 홀딩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이번 리밸런싱에서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5%포인트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2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100억 달러 이상 매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것을 제가 주식 수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천만 주가 넘습니다. 리밸런싱이 이번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주가 급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도 어젯밤에 한 가지 전해졌었죠. 중국 일부 지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탄력을 조금 받아갔는데요. 지금까지는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앞으로 항저우시에서도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5.3% 급등하면서 1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아디와 관련해서 들려왔던 소식,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의 주식 130만 주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익 실현의 차원인지 아니면 전기차 업황 자체를 안 보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주식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 2% 정도의 상승세로 진행이 됐고요. 참고로 비아디의 올해 5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좀 투심을 살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스트바이입니다. UBS가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가 역시 85달러에서 106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는 그러면서 4.6%의 급등세 90달러 선을 뚫어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우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입니다. 20대 1의 주식 병합 오늘 거래 첫날이었는데요. 이 NYSE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1달러를 넘겨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버진 갤럭틱은 그야말로 동전주였죠. 페니스탁이었고 이 $1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 병합을 감행을 한 건데 이 소식이 주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 급락하면서 11.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폴레까지 확인해 봅니다. 50대 1의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요. 6월 26일 분할 이후 거래가 처음으로 개시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주가는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뉴욕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는 개별 종목 이슈가 참 많이도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데이터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씩 계속해서 씻어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개별 종목 이슈가 조금 더 두드러졌고 이에 따라서 랠리도 조금 더 힘차게 펼쳐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5%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앞서서 체린 앵커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상하이에서 FSD 시험 가동 승인됐다라는 이슈 외에도 테슬라를 둘러싼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를 중국 당국의 규제로 출시하지 못하고 한 단계 낮은 단계인 오토파일럿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승인 소식에 따라 시장은 테슬라가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최근 4주 만에 가장 높은 187.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978억 달러 수준으로 불었으며 올 들어 연중 주가 하락폭은 2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 여전히 YTD 수익률 면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뼈아프긴 합니다만 간밤의 주가 상승과 함께 특히 중국 시장에서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연간 상승폭을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더불어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 중에 롱레인지,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7,500의 그 절반 값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7,500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또 흘러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뉴스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 배터리 공정 영업 비밀을 훔쳤다라는 이유로 이전에 테슬라와 협력을 했던 매튜스를 고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소식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측이 아니라 고소를 한 측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 상승에 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체린 앵커가 전해준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아디 지분이 6.9%로 축소가 됐다라는 소식도 테슬라의 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비아디의 비중이 7%였다라는 것을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에 그치긴 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아디를 축소했다라는 그 자체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비아디와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해서 축소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센티멘탈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AI 인텔리전스 기대감을 상당히 끌어모았고 애플의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의 IT 전문 기자죠. 마크 거먼이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경우에는 2025년 아이폰에서나 만나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애플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이 최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를 통해 공개한 생성형 AI 기능 다수가 올해 안으로 배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IT 전문 기자 마크 거먼은 애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차세대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의 출시 초기에 앞서 애플이 발표한 AI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통상 9월에 신규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하고 이에 발맞춰 최신 iOS를 공개해왔지만 AI 모델 활용을 골자로 하는 애플과 오픈 AI 등 서드파티 개발사와의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으며 내부적인 개발 일정 역시 제때 가속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면 이번 WWDC를 통해서 만나봤던 주요 생성형 AI 기능, 그중에서도 3가지의 기능을 이번 업데이트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크 거먼 기자의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음성비서 앱이죠. 시리의 업그레이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화면 속에 있는 텍스트를 문자로 요약을 해준다던가 스케줄러에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주는 화면 인식 기능도 역시 이번 iOS 업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 분류 기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업그레이드는 아닐지라도 올해 안에 업그레이드되는 상세한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폰과 맥북을 비롯해서 아이패드와 관련한 하드웨어 기기들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거먼 기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애플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밤 애플의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다음 장 살펴보시면 이 소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애플의 협력사인데요. 일본의 TDK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이 조금 더 가볍고 얇은 가운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갖출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를 기기 내에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면에서 경량화와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성능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어떨까요? 아이폰
아이폰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 일단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폰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S24가 이에 따라서 판매 호조를 보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S 시리즈, 특히 2025년에 출시가 될 S25를 비롯해서 모든 갤럭시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탑재될 것 같다라는 루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은 엑시노스 칩을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를 해왔는데 이 엑시노스를 조금 내려놓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탑재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더불어서 탭의 경우에는 퀄컴 대신에 미디어텍의 칩셋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퀄컴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갤럭시의 훈풍을 입어서 함께 더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 AI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런스에서 엔비디아 외에 신흥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면 박앤세일하고 있는 종목들 7종목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월가의 기술주가 일제히 랠리했지만 그동안 월가의 기술주 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는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주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간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AI 랠리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온 엔비디아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자며 대만의 TSMC 등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등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네, 7종목들 하나하나 함께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한번 노란 줄로 형광펜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 대비 한 33%의 가격 할인 매력이 있다라고 배런스는 소개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조금 높다. 그러나 HBM 면에서 역시 선두 주자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HBM 면에서 약간은 고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AI 관련주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전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주목을 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전력 관련한 변압기라던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로벌 전력주 대비 14%가량의 가격 매력도가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세 종목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머니투데이의 서학픽 기사 가지고 와봤는데요. 6월 6일에서 12일 사이에 서학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압도적으로 1위에 엔비디아가 올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로드컴이라던가 TSMC 이런 종목들, 퀄컴 같은 종목들이 올라 있다는 것을 봐서도 AI 랠리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반영되고 있는 최근의 순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시기가 5월 22일부터 6월 14일, 그러니까 집계 당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요. 38.2% 상당히 서학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다만 이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는 서학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가 다시 8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2.5% 큰 폭의 상승을 만들면서 80.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다시 66,000달러 선, 이더리움은 3,500달러 선 머물고 있고요.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혼조세 보인 가운데 은 가격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